열린시장 작전타임입니다. 현재 9시 42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가 못합니다. 코스닥이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장 초반에 약간 설렜던 게 좀 이렇게 되면 좀 억울해지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2% 하락으로 벌써 6거래일 연속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작전 타임을 딱 가져볼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오늘 감독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황윤석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내내 힘드셨죠? 네. 네. 투자자 여러분들이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좀 달라져야 될 텐데 작전명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잡으셨나요? 네, 작전명은 트리플 악재로 잡아봤습니다. 트리플 악재. 네. 뭐 트리플만 되겠습니까? 이제는 뭐, 네. 뭐 헥사, 옥타, 뭐 펜타 다 나올 것 같은데 네. 트리플 악재 세 가지네요. 어떻게 이렇게 좀 잡으셨나요? 네, 먼저 너무나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내주 FOMC 회의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거기 때문에 우선 금리에 관한 부분이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네. 또 지금 달러가 강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될 수 있겠고, 네. 유가가 계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유가 이 세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체크 포인트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공개해보죠. 트리플 악재니까 세 가지 딱 맞게 가져오셨네요. 지금 일단은 외국인 수급 쪽, 그리고 WTI 국제 유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환율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팝니다. 네. 네. 뭐 예상했던 부분이실 거예요. 아마 그 미국 FOMC 금리 결정이 나고 그리고 환율이 만약에 안정되기 전까지는 외국인 매도는 계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자료가 있는데요. 네. 11월부터 지금까지 또는 12월부터 지금까지 네. 그 외국인들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11월부터 지금 어제까지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3조 7천억 정도를 순매도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표에 네, 나가고 있는데 표에 보시는 외국인 대로요. 합계 거래소 쪽 보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맨 왼쪽에 보시면 3조 6천 900억 정도 나오죠. 네. 근데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 매수가 되고 있고 기관들은 반대로 코스닥에서 계속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하에서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반등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12월 달 것만 한번 또 따로 띄어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2월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띄어서 보면 지금 12월 어제까지가 1조 7천억 정도를 딱 매도를 그럼 했어요. 절반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일로 따지면 그렇게 거래일이 많지도 않았었는데 네,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 기관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코스닥 쪽에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를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기관들의 코스닥 매물 폭탄을 피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점을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준은 계속 이어질까요? 외국인의 거래소 매도, 기관의 코스닥 매도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 코스피 매도를 하는 한은 아마 기관들이 시장 방어에 나와서 연기금이나 이런 쪽이 코스피 아마 시장 방어에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코스닥보다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내주에도 좀 이 흐름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이고. 네, 이번에는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인데요. 간방에도 밀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WTI가 지금 37불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37불도 깨졌거든요. 네. 그다음에 보면 서부 텍사스 원유뿐만 아니라 브렌트유도 네. 40불이 붕괴됐고요. 두바이유는 36불, 7년여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흐름이 쉽게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페크가 셰일가스 쪽을 겨냥을 해가지고 네. 쉽게 감산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 네. 다만 이제 30불 마지노선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흐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유가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 좀 보시면서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39.97불을 찍었을 때인데요. 지금 보면은 장기 저유가가 계속이 되면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산유국 쪽에서 계속 지금 디폴트 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이렇게 브라질도 그렇고. 예, 브라질도 맞아요. 그렇고 그래서 네. 유가 비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지금 디폴트 위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국가들은 지금 당연히 해외 투자 자금이 있다면 회수하지 않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신흥국한테는 계속해서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직전 저점 WTI 기준으로 한 33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바닥 한번 찍고 올까요? 계속해서 좀 이렇게 밀린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내년까지 길게 내다보면 30불도 깨진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긴 쉽게 하죠.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제 유가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은 또 환율입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한 118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달러 인덱스를 갖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는 하도 자료를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저는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대부분의 그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쪽이 12월 금리 인상이 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네. 환율이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라고 그쵸, 전망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많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지난 시간에도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1,208원 네. 예, 우리 고점을 넘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여기 했습니다. 꼭대기에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208원. 저기 원 네. 표시에가 지난 9월에서 10월 사이에 기록했던 네. 고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보면은 1,181원을 찍고 1,177원까지 지금 소폭 하락해 있는 네, 상황이죠. 근데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금리 인상 이전에 충분히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거래일로 치면 한 3, 4일 남았는데 굉장히 네. 좀 가파르게 더 네. 그러면 그렇군요. 사실상 이렇게 환율이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환차손을 감소하면서까지 매수가 들어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는 제가 볼 때 미국 금리 인상이 되고 그 폭이나 또는 앞으로의 그 신흥국의 반응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고점을 찍고 나면 조금 하락하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들어봤는데 악재라고 왜 하신지 알겠어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가장 좋은 거는요. 그러니까 쉴까요? 비바람이 칠 때는 좀 피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네. 뭐 그럴 수 없다면 내주 FOMC를 보고 대응하자라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은 예측하면 안 되는 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오늘 그러니까 나흘 연속 하락한 코스닥 쪽이 오히려 반등이 좀 나올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수상의 반등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네. 급등이 좀 나올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유 같으시죠? 네. 밑거래일이에요. 네, 네. 굉장히 오랫동안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상 오늘 아침에 좀 뭐 크게 상승을 하고 출발하는 네. 걸로 봐서 이러면 좀 힘들겠다. 정강 후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강보합세 정도로 시작을 하면 조금 좀 오후장에서 반등을 기대할 수 네, 있는데 네, 네. 아침에 너무 좀 강하게 약하게, 출발한 것 강하게요?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다소 좀 쉬어가자 이런 측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쉬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뭐라도 좀 이렇게 기회를 찾아보자 하시는 분들께 대안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에서 보셔야 될 거는 삼성이 자동차 전장에 진출한다고 발표를 그렇죠. 했었잖아요. 어제 핵심 이슈였죠. 예, 그래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네. 그런 종목들이 오늘 다시 움직여야 되는지를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대선 테마주라고 하는 정치인 테마주들이 네. 지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네. 어느 특정 후보의 그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는지 네. 예, 그게 있으면 시장에 대안이 없는 시장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전기차라든지 중국이랑 합자 회사를 설립해서 뭐 성장성이 돋보이면서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네. 물론 뭐 제약바이오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코스닥이 지수는 하락해도 종목 장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말씀해주신 종목군들 다 좋습니다. 뭐 네. 전기차 쪽도 상신 EDP 급등, 뉴인텍은 현재 거래 실리면서 급등이고요. 대선 테마주들 쪽 같은 경우도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워낙에 변동성이 있긴 한데 오늘장에서도 좀 상승불 켜는 종목, 우리들 휴브레인, 우리들 제약독도 좋고 네. CCS 한 8% 정도 오릅니다. 보통 근데 이런 종목들은 오전장에 따라서 사면 오후장에 좀 손실 보는 경우가 많으셔가지고요. 네. 장중 대응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하우가 지금 있다면요. 같은 장에서는 절대 오를 때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네. 철저하게 아래 꼬리 달 때 음봉에서 빠질 때 사셔서 네. 단기 대응으로 뭐 만약에 많이 한 10% 이상 상승한다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쪽으로 단기 매매 주력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버나잇 하지 말고 장중 오버나잇 경우는 이제 만약에 정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으로 마감됐다든지 네네. 그다음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든지 하면 오버나잇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만약 애매한 경우에 상승이다 그러면
오후장에서 밀릴 가능성이 그쵸. 있다는 점도 염두에 네네.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로 좀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전략을 세우면 좋겠네요. 만약에 이마저 좀 힘들다, 나는 좀 트레이딩 기술이 없다 하시면은 쉬어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쉬시는 게 현금을 가지면서 쉬시는 게 나중을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악재가 산재합니다. 당분간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금화를 시키는 것, 그러니까 매도 대열에 좀 동참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까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셨으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은데 손실이 났는데 그걸 손절을 하실 필요는 저는 그건 없다고 아니고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서 황현석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작전 타임 가져봤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트리플 악재입니다. 금리, 유가, 환율 모두 다 우리 시장에 좀 부담스러운 재료들이고요. 다음 주 17일 FOMC 전까지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시장 대응해보자라는 전략이고요. 대안으로는 삼성의 전장차 진출과 관련해서 이 움직이는 종목군들, 그리고 정치 테마, 전기차, 중국 합자사 설립과 관련된 이런 개별 모멘텀 가진 종목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권했습니다. 혹은 현금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작전 세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또 아무리 좋은 재료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아야겠죠. 이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잘 활용해 보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